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또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일제 코스피 시장도 오늘 2,0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일의 우려감이 오늘은 안도감으로 장을 마칠 듯합니다. 양시장이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시장 마감 상황도 저희 안투 위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신규 종목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장 마감 10분 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ARS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안투 위투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장 마감 10분 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팔아야 할지 또 눈여겨보는 종목을 사야 할지 또 고민되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샵 4248 ARS 이용하셔서 또 비중과 매수가 또 보유기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락, 박수범, 황민혁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 시장에서 또 첫 방송을 저희 또 활기차게 잘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답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장에서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화장품 ODM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콜마의 지주사죠. 매수가는 15,500원, 비중 30%, 보유기간은 2달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내주시죠. 자,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당사가 그 한국콜마의 지주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지분 관계를 정리할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지주사가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당사가 화장품 산업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약산업도 영위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비만, 살 빠지는 그런 약품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어떤 미적인 여성 고객들을 위해 상품을 만들어내는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5,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 네, 황민혁 전문가의 보유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홀딩스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한국콜마에서 이제 따로 이제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콜마홀딩스의 보통 이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약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장품 사업 부분이 지금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콜마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북경콜마죠. 북경콜마의 그 실적도 역시 이제 2013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 실적 증가세로 인해서 역시 이제 실적 부분 역시 우려감 없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흐름도 역시 지금 최근에 이제 낙폭이 있었지만 낙폭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앞에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목표 가격만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1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십시오. 자, 모든 전문가께서도 한국콜마홀딩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실게요.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는 4,220원, 비중 30%, 보유기간은 3주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당사는 원래 그 회계상으로도 굉장히 그 잠시 구간에 접어들었던 그런 회사예요. 저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나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한전선은 유상증자 한 가액이 4,300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 그 물량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주가 모습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자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회계상으로 불안한데 굳이 위험성을 떠안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원. 예, 그리고 손절가 3,9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뭐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들이 뭐 많이 망가졌었죠. 그러한 부분들이 재무 상태를 많이 변화를 시켰고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털고 나오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동시효과 구간에서 그러면 대한전선 부분에 있어서는 매도 의견을 주시는 건가요? 네, 저도 매도 의견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여기 세 분의 전문가님들 모두 지금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대한전선 과거의 대한전선을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대형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전선은 과거에 그 우량한 기업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뭐 가격도 지금 4,150원인데 4,150원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보지 않아요. 더 이제 저렴한 가격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 구조 개선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대한전선이 나중에 또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5,360원을 제시해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손절가로 말씀드리면 3,635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41,000원, 비중 20%, 보유기간이 깁니다. 2년 5개월인데요. LG 디스플레이 현재 3만 원도 하여고 있는 상태인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들고 계시느라 마음고생이 또 많으셨을 듯합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분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추가 매수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우선은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 회사에 대한 뭐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122평선에 지금 저항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매수 시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LG 디스플레이 하면 또 애플의 뭐 하청업체로서 뭐 많은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LCD 분야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36,000원. 예. 목표가를 36,000원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홀딩 부탁드립니다. 네, 매수가 36,000원 언급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 이분께서 지금 2년 넘게 들고 계시거든요. 네.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LG 업종이 안 좋았던 부분은 스마트폰 시장,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에서 어떠한 결과물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LG그룹이 그동안에 많은 부분 침체되었었다. 그런 부분에 악재가 작용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군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TV 시장 쪽에서 선진국 경기가 많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은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은 신흥국 시장에서 올해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가 옵티머스 시리즈를 가지고 분명히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한 해가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세요. 어차피 2년 5개월 잡은 거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42,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6,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네, 저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2년 5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참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사업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2012년도 거의 말이었죠. 말에 이런 개선세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그 사업 부분이 작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주가 낙폭이 있었다라고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반등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29,800원 정도 수준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데
현재 이제 보유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34,000원 제시해드리고 34,000원 돌파 시에 계속해서 보유관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현재는 약보합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드릴게요. 삼성정밀화학입니다. 매수가는 61,200원, 비중 10%, 보유기간은 7주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밀화학 분야는 이제 석유화학 분야와는 좀 틀립니다. 정밀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 회사들이 거의 70%를 지금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석유화학 분야보다는 정밀화학 분야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수 시점 가지고 좀 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황민혁 전문가의 매도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정밀화학 기업 자체로 본다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삼성정밀화학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수급의 주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들, 투신들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폭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삼성정밀화학 지금 제가 이제 매도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저점이 이제 57,300원이에요. 57,300원을 내일부터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 또 삼성정밀화학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장 마감 1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또 실적 우려감과 옵션 만기가 부담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는데요. 다행히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 시장은 0.71% 상승, 2006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0.39% 상승, 51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도 0.74% 상승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또 장중에는 중국의 수출 호조 소식에 오늘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또 잠시 후에 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내일장 전망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또 클로징벨 울립니다. SBS CNBC가 오후 3시 증시 마감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 외국 쪽에서 훈풍이 또 불어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의 위험을 발휘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많이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히려 실적이 좋은 주가들은 선반영이 되었는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코스닥 시장 연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75% 상승 2006포인트에 안착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49% 상승 514포인트고요. 선물 시장도 0.78%로 264포인트에 오늘 장악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려감에서 오늘 안도감으로 또 기분 좋게 모든 시장이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또 역력히 또 보였는데요. 오늘 장 막판에 다시 또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오늘은 또 상승 반전에 기여를 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299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 기관은 52억 원 순매수 우위를 오늘 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의 힘이 강했는데요. 오늘 150억 원 가까이 사들인 모습이고 외국인들도 오늘 42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 사들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9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 살펴볼까요? 오늘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의약품과 금융, 은행 업종 등등이 오늘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1% 넘게 강했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도 3%대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2% 상승을 하면서 153만 원에 오늘 150만 원 주가 회복하며 마감되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도 오늘 0.96% 선방을 해줬고요. 기아차도 0.92%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오늘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특징과 함께 전문가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경락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방,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취하면서 네. 그 파생 시장을 끌어안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중 내내 그 투신권 쪽에서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투신권들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주요 포인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 기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오늘이 특이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날. 스페셜한 날, 바로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수급 자체를 너무 맹신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일은 그냥 상방으로 끝났구나. 차일부터 정상적인 시장 내에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특이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모든 단어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자동차주들이 약진을 이어가다가 엔화 약세가 주춤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오히려 또 선방을 해줬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태양광주들이 오늘 역시 OCI가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요즘 코스피 시장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 쪽의 수급이 확실히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도 그렇고 다가가기 쉬운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민혁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두 가지 시장이 사실 오늘 뭐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또 수급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난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일부 이제 좀 소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완벽하게 뭐 재정 저백에 대한 문제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본다면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그런 이유들이 리스크가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자금들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시장도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와줬고요.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시장을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요. 두 가지 시장 그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두 가지 시장 내에서 종목들을 골고루 포트에 편입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이번에 2013년도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요즘에 하루는 팔고 또 하루는 또 약세로 바뀌게끔 주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600건 정도 계약을 했고 9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아무래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배당에 따른 좀 청산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부분, 매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시장을 외국인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뭐 장중에 이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 뭐냐? 바로 그 중국에서 12월 그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상승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이제 작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선물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그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오늘 특징주가 아무래도 게임주가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하곤 했었는데요. 자, 규제 강화가 되면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이제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그 셧다운제 때문에 시장에서 매기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전에 오늘 오전에 벌써 뉴스가 돌았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PC방 점유율이, 그러니까 PC방의 보급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PC 산업이 하향 산업이 아닌가, PC 게임 산업이 하향 산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사가 뜨면서 시장에서 일단은 던지자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셧다운제까지 같이 합치면서 악재가 겹치면서 게임 산업군들이 많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PC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 부분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리스크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면 해외 시장에서 매출액을 찍어내고 있는 게임 산업군들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정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져 있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교두보를 트고 또 수출을 찍어내고 있는 그리고 매출을 찍어내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서 엄선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내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이런 시장에 맞게 또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선정을 잘 해봐야 되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 또 전략을 잘 짜봐야 될 듯합니다. 자, 또 일단 내일장 전략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또 한 줄 평을 내주셨는데요. 먼저 황민욱 전문가님,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악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뭐 제가 매일 늘상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리스크죠.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불확실성들이 오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하셨겠지만 특별한 날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도 포지션도 선물해서 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상승 흐름 이후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 위주로 이제 종목들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놀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 흐름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통상 이제 금요일 날 좀 주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크지 않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내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래량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낮은 가운데, 거래량 작은 가운데 좀 완만한 상승 흐름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짝 반등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 박수범 전문가께서는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금통위에 저희가 또 주목을 잘 해봐야 될 듯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내일장에서 가장 이슈가 금통위의 금리 발표입니다. 이 금리 발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서 금리를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연초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금리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물가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한 부분보다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1 환율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상승을 하면 지수 또한 큰 흐름이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게 아무래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여러 회사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내일도 상승할 것이고 다음 주도 아주 좋은 흐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락 전문가께서도 금통위 이목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다음 글이 주변인의 자세로 접근을 하자.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꼭 개인 투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불구덩이 안으로 자기가 그냥 몸을 떠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 발표가 안 나왔을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겠고요. 지금 박수범 전문가님께서는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베팅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금리 인하와 동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반반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베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관망하면서 확인하시고 시장을 사도 늦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좀 인하를 안 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하다 보면 우리나라 또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또 이것도 양날의 칼인데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계 부채 부담이죠. 부담은 쭉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에 따라서 부채를 또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크게 그 부담은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엔 금리 인하보다는 좀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기로는 동결적으로 보고 있는데 확인을 좀 완벽하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접근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그 금리 동결은 우리에게는 조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 차원의 조금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부채 관련된 이야기했는데 그런 리스크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초유의 하두는 이런 급락은 환율의 급락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좋죠. 금리 인하면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건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그 달러 가치 즉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통상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 11월이나 12월 달 같은 경우 1월 달까지도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까지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달에 그 환율이 하락세가 좀 낙폭이 컸던 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들까지 수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고 이제 그 물량들이 이미 다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달러를 원화 그 달러를 사들이는 그 장중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환율을 지금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수출입 관련돼 가지고 무역 수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배제하고 지금 그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분명히 베팅을 하고 있는 투기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그렇죠. 투기자금도 한머니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있죠. 것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토빈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토빈세 할 필요 없이 금리 인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의 거시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무게가 실리는 듯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피할 수 있는 업종은 우선은 피하고 또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환율 흐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내일장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아리가또. Merci. 고맙습니다. Thank you, RNL Bio. 해외가 먼저 인정한 RNL 줄기세포.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 기프트카 신청하고 기다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양경애 씨. 이젠 더 큰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솜씨도 마음씨도 끝내주는 양경애 씨의 러블리하우스. 언제든 연락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싱싱한 희망을 가득 싣고 이종수 씨의 기프트카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종수 씨의 푸른 수산.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일본 여행 갔다가 그래 오늘로 주식을 샀다. 나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는 크레온이다. 네,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과 함께 포트폴리오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안투, 위투 대표 두 분, 또 예쁜 은지 씨와 멋진 상위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투 대표 슈퍼무대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투 대표 변상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요즘 계속 매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정들고 또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을 대표하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분들도 함께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의 이름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시는데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의 가상 계좌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해주신 종목들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제시해주신 가격 상하밴드 3% 밴드를 적용해서 방송 다음 날 편입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중은요, 좀 더 다양한 종목을 담을 수 있도록 종목당 10%로 고정됩니다. 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와 또 위험한 급등락 종목을 좋아하는 상익 씨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총 3종목도 살펴봤습니다. 넷패스, 휴비츠, 호텔신라 이렇게 총 3종목인데요. 자, 먼저 이경락 전문가의 휴비츠 먼저 들어볼까요? 예, 워낙 작년에 제 포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예, 제 작년에 제 포트에 있었던 종목이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비츠는 검안 장비 전문 업체예요. 검안.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텐데 눈을 검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안경점과 안과를 가다 보면 시력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시력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턱을 이렇게 맞대고 기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딱 대고 시력을 체크하고 풍선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런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저 화면을 보시면 그런 제품들을 자세히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렌즈 가공도 만들어내요. 안경점의 렌즈 가공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안경을 만들어내고 눈의 시력을 찍어내는 그런 검사 장비와 제공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한 현미경 또한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별 매출 추이를 보시더라도 당사의 주 매출은 보통 한 40% 이상은 안경점에서 대부분 매출이 찍히고 있고 대부분 그 다음은 안과 그리고 렌즈 가공기 이렇게 찍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성장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현재의 차트를 보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당사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유럽에서 주로 매출이 찍혔습니다. 선진국에서 대부분 매출이 찍혔는데 점진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중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당사의 휴비츠의 안경점용 검안기기와 그리고 렌즈 가공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매출 전망을 바라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2년도 넘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 비중도 거의 연평균 17% 이상의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당사가 왜 투자 매력이 높냐면요. 중국 시장에서 샹해 휴비츠, 그러니까 휴비츠의 자회사예요. 상해 휴비츠가 미드랜드, 그러니까 중상층 시장에서 급격하게 독보적인 독과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그 시진핑 정권이 성립되고 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중상층 인구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겠죠. 임금 인상이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비츠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 인구 몇 천 명당 그 안경점 하나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5천 명당 안경점 하나가 있는데요. 중국은 3억 5천 명당 지금 안경점 하나가 있대요. 굉장히 안경점이 협소하게 부족한 것이겠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7배 정도의 성장성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 중국 시장의 내수 활성화 정책 수혜주 과연 무엇이 있을까? 휴비츠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막강한 자본금과 또 유통망에 있는 중국 쪽에 저희가 또 수요처를 잘 뚫는 것이 정말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막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이 기업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분들이 오늘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 하나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군,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누구도 못 따라해라는 그런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당사는 항상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사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네. 중국 진출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러니까 중국에 원래 있는 기업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거기로 갈 수 있는 네. 그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우려할 만은 한데 그러니까 기술 차이가 워낙 크게 납니다. 한 5년 이상 중국의 기업들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의 제품이 딱 들어가게 되면 중국인들은 당사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워낙 제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근데 예. 중국인 분들이 그게 있잖아요. 내 기업, 내 우리나라 게 짱이다,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회사를 뒀어요. 상해 휴비치라고 이름도. 중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중국 회사구나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자회사를 두고 중국 법인을 설립해놓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발하네. 상해 휴비치요 회사 이름은. 그럼 유럽에도 지금 진출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이 회사가? 유럽에서는 세계 시장 한 3위권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시장 내에서도 한 3위권 정도 안에 있는 그런 기업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 제품이구나 하고 속고 사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이런 제품은 그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민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경점에서 평생을 두고서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경점 사장이에요, 본인이. 안경점 사장인데 아무거나 막 살 수 없잖아요. 네. 싸다고 같은 중국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제품 질도 좋고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평생 사용하는 내 매장에 두고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여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중국 사람들이 안 만드는 거야 안 사 이런 심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예. 자동차를 살 때 그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도 굉장히 관여성 깊게 사고 자동차를 살 때도 관여성이 굉장히 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연필이나 볼펜 이런 거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국 거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평생 두고서 사용한 제품이면 당연히 관여성을 깊게 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목하셔야죠. 그럼 평생 두고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 번 사면 끝이겠네요. 아니요. 판매율이 없는 거 당사 아닐까요? 같은 경우는 또 제품에 대해서 AS라는 것을 또 인력이라는 것을 또 납품을 합니다. 한번 구입하고 나서 AS나 서비스를 계속 해줌으로써 거기서 또 돈을 찍어내요, 매출을. 네. 그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제품에 또 대한 판매들 이런 부분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있고 지금 휴비치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그렇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또한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고 주가 자리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휴비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딱 준비해 놨는데 누가 쏘더라고요. 쏴가지고 혹시 그 방송 이경락이 들고 나가나 누가 알았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쏘아 올려서 저도 놀랐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아주 강한 매기가 형성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표선, 개인 투자가들이 이표선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금일 상승해줬다는 것,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한 거래량이 풍부하게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작이다. 역시 이경락이 말하는 종목들은 항상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 15,700원 선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목표가 2만 원 정도는 전고점 18,000원 뚫고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 14,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도 아주 러프하게 하세요. 자신 있게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한 3, 4일 정도 계속 쭉 들어오고 있네요. 당사를 사는 그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을 유추해 본 결과 대부분 가치 투자 자금이나 장기 투자적인 성향을 가진 자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만큼 안전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중국 시장 쪽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듯합니다. 자, 바로 또 황민혁 전문가의 기업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네페스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네페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종목들 접근하는 그런 그 흐름들을 보시면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점을 다지고 나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 실리콘웍스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DDI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페스는 제가 이제 종목 한 주평에서 뭐 3박자를 갖췄다. 즉 이제 안정성하고 성장성하고 저평가의 매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네페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IT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거의 이제 매출 비중의 거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페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익숙하신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네페스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애플의 반도체 후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양 그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안에서 점유율도 거의 가장 큰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의 뭐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사업 분야가 계속해서 커질수록, 그리고 실적이 증가할수록 네페스의 실적 역시도 증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실적 성장성을 가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밀린 이유가 이제 애플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대만 업체 쪽으로 좀 이제 또 이동을 한다, 이런 루머가 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페스의 성장성, 즉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쪽 후공정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애플 쪽에 대한 후공정 아웃소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애플에 대한 그런 이슈는 단기적인 그 악재였는데, 이게 결국은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의 성장성은 여전히 지금 현재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시즌을 보게 되면 지금 실적 시즌이에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 거의 대부분의 실적을 품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페스 역시 지난해 2012년도 하반기, 4분기를 본다면 실적 애플 쪽하고 삼성 쪽의 그 마켓시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계속 입었던 그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번 4분기 실적도 역시 예상보다 좀 증가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페스 기업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부분과 또 부품을 납품하면서 모바일 판매 호조에 의해서 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좋은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안투위투 대표 두 분께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뭐 IT 종목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요. 정확히 뭘 만들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좀 알려주세요. 지금 드라이버 IC라고 해서 지금 일반적인 이제 화면 있죠. 그 화면에 이제 문자하고 영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칩이 필요하거든요.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게 그 화면에 이제 문자나 영상을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이 납품한 업체를 많이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삼성이 지금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업체가 모두 다 주식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나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부품업체들이나 뭐 장비업체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관련주들의 흐름은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건 사실 대장주들이 움직입니다. 네페스도 역시 대장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악재를 말씀드렸죠. 그 애플향 물량의 공급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밀렸던 거고요. 지금부터 탄력적으로 오르는, 그래서 악재가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RF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삼성 부품 업체거든요. 이 기업보다 좀 더 오를까요, 주가가? 당연하죠.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네페스가 훨씬 상승 탄력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종목이 그만큼 악재를 반영하고 나서 악재가 모두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부터 올라갈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본다면 네페스의 성장성은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우리가 다 가늠하는 만큼 네페스 역시 삼성전자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내용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자리 차트 흐름 짚어주시죠. 네, 넷패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자리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던 이 하락 추세죠.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량대를 소화를 다 시켰어요. 물량 소화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지금 펼쳐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전 거래일 날이죠. 바로 전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길게 장대 양봉을 한번 뽑아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봉이 형성이 됐지만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때 장대 양봉 이후에 그리고 매물대를 지금 다 돌파를 했거든요. 매물대 돌파 이후에 보통 조정봉이 뜹니다. 그래서 조정봉에서 접근할 때가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현재 이제 15,950원 지금 종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15,950원 오늘 종가 수준 3% 밴드 내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매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목표가는 정말 높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자리가 너무 워낙에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대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000원 부근이 예전에 이제 고점 부근, 즉 추세에 부딪혀서 깨졌던 부분이거든요. 그 자리에 매물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18,000원 부근을 1차적인 목표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손절 라인은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손절 라인이 되겠죠. 네, 손절 라인은 사실 좀 길게 가져가도 무난한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4,850원 가격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도 사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한 5%, 6%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패스는 앞으로 올라갈 날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일단 좀 짧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넷패스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또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18,000원 구간을 뚫기만 한다면 또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탄력을 안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괜찮은 것 같고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전문가의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네, 호텔 신라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호텔 신라를 들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의 춘절, 조금만 있으면 또 명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남에 따른 호텔 신라의 매출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춘절날 매출이 거의 300만 명이 그 춘절날이면 거의 약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도 역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춘절에 따른 계속해서 카지노 이런 쪽도 좋지만 호텔 신라라는 종목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화 강세에 따른 지금 국내 이제 그 출국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면세점 사업에 있어서 공항에 이제 그 인천공항에 지금 면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롯해서 이제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면세점을 이제 여러 면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 공항에 면세점 2개를 오픈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이비통 제품을 이제 그 입점을 시켰어요. 그 부분들이 월 매출이 100억이 넘을 정도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면세점 사업들이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고 지금 현재 호텔 신라 쪽에서도 세계적인 공항 쪽의 면세점 사업을 좀 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넓혀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호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장충동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호텔 신라 쪽에서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그 한국 콘도 자리에 지금 새롭게 지금 해운대 관광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호텔 신라 앞으로 호텔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 국면, 제주도와 서울에 국한되어 있는 호텔 사업이 이제 부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면세점 확장, 그리고 호텔 확장,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안투이투 대표 두 분께서는 호텔 신라 기업 굉장히 친숙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선배님 혹시 호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W 호텔이요. 이거 저도 그렇거든요. 신라가 아니라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뭐 힐튼, 제가 알고 있는 힐튼 이런 게 큰 호텔이 있는데 거기 넣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왜 신라를 선택하셨는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면세점 사업도 이제 많이 좌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호텔로 이제 작년 2012년도에 선정된 게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텔 신라를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힐튼은 외국계 계열이라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박성훈 전문가님, 그 원화 네. 그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신라의 주 고객들이 일본인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워낙 강세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조금 부담감이 가는 그런 상품이 아닐까. 과거에는 좀 만만했는데 지금은 워낙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있지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원화 강세에 대한 뭐 리스크를 지금 이제 이경락 전문가님이 물어보셨는데, 자, 원화 강세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의 그 퀄리티를 보면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의 이제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가 높아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국인들의 호텔 이용도 우리가 충분히 매출이 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좀 많았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근데 중국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부익분 빈익빈 현상이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신라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그 수요가 발생되는 거 보통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신라 호텔이 지금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리모델링 하면요, 그 호텔 매출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텔 신라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리노베이션에 들어갑니다. 바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리노베이션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호텔 매출이 줄어들죠,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했지만 9월 말부터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 바로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 영향, 악재에 대한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아주 서프라이즈가 발표됐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오히려 악재가 실적이 좋지 못하다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할 수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지금 현재 22평선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매수하기도 너무 좋은 가격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손절 가격은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보시고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호텔 신라 지금 상황에서 엔화 약세와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악화될 것이다라는 조금 좋지 않은 의견도 있고요. 또 반면에 도약을 위해서 레노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성장성을 또 보고 지금이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베팅을 할 기회다. 이런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의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차트 흐름을 잘 살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흐름과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주가는 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또 배팅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차트 보시면 월봉이 지금 이제 22평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가 진짜 안정적으로 좀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텔 신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께서 새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페스와 휴비츠, 호텔 신라 되겠습니다. 자, 또 안투, 위투 두 분께서 잘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또 선택을 잘 해주셨다고 하는데 잘 고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저희 보도록 할게요. 저 우선 이걸 선택한 이유가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님께서 신라 호텔에서 생신 파티를 열었습니다. 네. 그것도 영향도 있고 또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질 데가 없는 거는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빠는 없지만 저한테 형님 그걸 믿습니다. 예. 네. 상익 씨가 그 상익 씨의 그 익자에서 이응만 빼고 시읒자를 넣으면 상식입니다.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신 분 같아요. 억지스러워. 네. 그래서 너무 선택을 잘하시네요. 네. 믿습니다. 아무튼. 네. 화이팅! 화이팅! 상식이 이하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는 휴비츠 선택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만 1등인 기업이면은 제가 선택 아마 안 했을 텐데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했고요. 전문가님 괜찮죠? 네, 투자가로서 굉장히 깊은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은지 씨가 여기에 앉아도 되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심하네. 선택됐다고 잘 몰랐으니까요. 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최종 선택을 하셨습니다. 공격 투자형인 상익 씨께서는 오늘 호텔 신라를 선택을 하셨고요. 안전 투자형인 은지 씨께서는 휴비츠 종목을 담으셨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또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 참고해서 각각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AS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까지 두 분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은지 씨 포트폴리오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6종목 보유한 상태고요. 수익률은 1%에서 2% 정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종목 모두 강보합 수준입니다. 자, 그럼 또 바로 편입된 종목들 AS 해볼까 하는데요. 월요일에 출연해서 또 세 분께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드투어, 실리콘웍스, 로엔입니다. 자, 상익 씨와 은지 씨 궁금한 점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저 위험한 투자한 거예요? 저 왜 이렇게 다 마이너스? 제 거. 아니, 전문가님들.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레발이라고. 뭐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누구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십니까? 안 돼요, 이거 안 지금 돼요. 시작이에요. 예, 너무 급하게 정말 참 못 그러지 자겠네, 마시고. 오늘. 왜냐면 은지 씨께서 내 돈 까먹는 일은 절대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못 아마 한 봐요, 1% 정도 빠져도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저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설레발 많이 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이게 다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비슷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꽃을 키울 때도 꽃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서 이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투여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돈입니다.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또 짧은 시간만을 보고서 이제 판단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셨다는 건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을 담아가신 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뛰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상하는 그런 추세를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간을 좀 두시고 보시는 게 지금 은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길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이 실리콘웍스죠? 네. 네, 실리콘웍스요. 황민혁 전문가님, 이거 언제 오를까요? 네, 실리콘웍스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크게 반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아직까지는 좀 초보자시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주가 흐름 잠깐 체크를 해드리면요. 주가가 이제 그동안 좀 빠졌습니다. 주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또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 흐름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중바닥을 찍고 나서 이중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원래 일반적인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22,85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우상향 추세가 그려지는데 지금 시린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오늘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부터는 다시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정말이에요? 네, 당연히 믿고 지금 선택하셨잖아요. 끝까지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의심이 지금 좀 앞으로 많아요, 보시면 제가. 상희 씨의 포트에 있는 그 종목들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실리콘왁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한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으로 보신다면 사실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잖아요. 이건 실리콘왁스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이 좀 안정적이지만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만 보더라도 한 30% 정도 수익률 한번 예상을 해볼 저는 예상을 하고 지금 들어간 그 시점입니다. 지금. 네. 자, 상익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다행히 지금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은 미미한 상태거든요. 상익군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우선 제가 이 55,000원 이익을 봤잖아요. 이 55,000원 이익을 보려면 이 그릇을 5,500원 시급에 10시간 일해야 제가 옛날에 벌었던 돈입니다. 딱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버는 거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은데, 근데 또 전문가님, 박수훈님, 왜 로엔이 수익률이 월요일날 10%였거든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상한데? 네. 그 로엔은 지금 현재 단기 좀 급등을 했죠. 보시면 최근에 뭐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거의 약 20% 이상의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양봉을 그릴 때마다 차트를 잠깐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양봉을 그릴 때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건 바로 기관들의 강한 매수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이제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죠.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행보 구간을 보시고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좀 기대를 해주십시오,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했으면 믿으세요. 네, 갑니다. 화이팅! 네. 자, 일단은 돈을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들썩이는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또 방송 함께 하셨을 때 뭐 70% 정도 수익 나고 하셨잖아요. 그런 수익률을 바랄 때는 또 상익분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자, 또 그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드투어 종목인데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어제는 주식이 확 올랐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확 떨어지고요. 뭐 왜 이러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주식입니다. 네.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근데 되겠고요. 첫판 치고 너무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선택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한 플러스 5% 정도까지도 수익이 났다가 네. 지금 미끄러져가지고 다시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그렇게 지금 산지 3일 됐어요. 그렇게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모드투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투어는 정고점, 역사적인 고점에 지금 다다르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역사적인 고점은 아니더라도 2007년 이후에 형성된 고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 고점에 오게 되니까 당연히 은지 씨 같으면 안 팔고 싶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 자리에 왔네라는 생각에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을 했지만 요 자리면 저희와 같은 가치 투자가들은 이런 자리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돌파하는 구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내려올 때 물량을 더 추가하면 좋겠지만 물량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20%가 종목당 가장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저를 믿으시고 이 종목의 펀더멘탈을 믿으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거의 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성향을 지향하시기 때문에 쭉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사기꾼께서 굉장히 우리 전문가분들을 쥐락펴락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도 많이 던져주시는데, 자, 사기꾼 더 추가 질문 없으세요? 저는 뭐 다 올랐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하게 질문을 할 게 없고 예. 제가 꼭 위험하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참 묘미가 있군요. 예, 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 많이 잃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제가 종목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그렇죠. 그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목대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또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포트라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오늘 마이너스가 좀 많으셔서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시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하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좀 길게 시간을 갖고 가세요. 지금 오히려 이제 상희 씨보다 오히려 좀 약간 좀 불안해 터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제 긴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분명히 옆에서 이제 상희 씨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궁금한 게 모두투어 고점을 찍었대잖아요. 고점을 찍으면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 미끄러진 거 아닌가? 왜 이래? 왜 이래? 그 이상 갈수 고점이라는 게 정말 상식 이해하시네요. 변상식 씨.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고점의 구간까지 다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위해서는 다시 웅크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항상 주가라는 게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주가 더 많이 올라오고 나면 그 자리가 또 저점으로 보여요. 네, 항상 그런 이제 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자리를 돌파하기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각자 계좌에 돈이 손실이 되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안투비투 두 분께서는 막 흥분도 되시고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 두 분의 실제 리액션도 눈으로 확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이런 거 아니고 후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저의 바람은 또 안투비투 대표 두 분께서 열심히 이런 부분 괴롭히셔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이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께서 호텔신라와 휴비츠 두 종목을 포트에 내일 또 추가를 하실 텐데요. 좋은 수익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돈 좀 모으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토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수범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저번에도 좀 그 이경락 전문가님이 그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오늘도 좀 환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핫 이슈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율을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그 계속해서 고환율제를 이제 유지를 했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계속 유지를 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금 수출 쪽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분야를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따라 이제 계속 그 고환율제를 유지를 해왔던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 들어서 그렇다면 이 고환율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지를 하지 않고 좀 더 저환율제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고환율제를 이제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왜 차기 정부는 포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얘기를 했지만 양극화가 우리나라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서민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고환율제는 좀 우리가 좀 지향하고 좀 더 저환율제로 해서 좀 소득을 이제 높이자는 부분인데요. 고환율제로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고환율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높은 경기 변동성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외 경기가 좋지 못하면 국내 경기가 좋지 못한 정말 그런 강한 흔들림을 우리 경제에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환율제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불안입니다. 물가 불안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가 거의 나누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그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다시 프리미엄을 얹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그 서민 경제를 계속 안 좋게 만들어준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아무래도 고환율제에 따른 이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부분인데요. 왜 고환율제가 양극화가 심화되냐? 바로 그 수출해서 얻어질 자원들을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업체들은 좋겠지만 내수시장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이제 우리도 주변에 직장 다니신 분들을 보면 수출업체 쪽에 기업에 다니신 분들 보면 뭐 연말 보너스니 하면서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내수 경기 회사에 좀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봉급도 줄어들고 그에 대한 연봉도 계속 삭감이 됩니다. 이런 연봉이 많이 받는 산업군과 연봉을 적게 받는 산업군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 양극화가 서로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차기 정부에서는 이 고환율제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그 수출 쪽보다는 내수시장 성장주를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수출주가 못 간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출주도 움직이지만 오히려 내수시장과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좀 더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현 정권이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출범 정권이 그 고환율 제도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고환율 제도를 포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권이 성장을 포기한다는 얘기와 맞물릴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도두형 국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역 수지를 포기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닙니다. 딱 가운데 정도 위치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의 행태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건 아니나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저는 신흥국에 맞물려가지고 고환율 제도를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 해서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떤 그 환율이 계속해서 어떤 그 경제에 수출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환율은 형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쌍끌이 이제 그 내수 시장을 살리면서 수출도 어느 정도 그 이윤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도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면서 내수시장과 수출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서 흐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환율의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우리가 진짜 환율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행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수출업체도 좋고 내수시장도 좋아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해왔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그 구도가 수출 도두형 국가로 성장해왔는 그 국면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장을 외치지 않고 안주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자원의 분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수주와 그 내수
관련된 섹터와 그 수출 관련된 섹터의 힘의 균형에 맞는 그런 환율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지 고환율 제도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말씀드린 고환율 정책의 포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제 이루어졌던 환율이 너무나 고환율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내수 시장이 그냥 위축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위축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유연화된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환율 얘기가 환율 얘기가 또 저희가 시작이 머리가 되네요. 아프네요. 지금 저도 좀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냥 환율의 변동 너무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에 따라 대응만 제대로 해준다면 여러분들 주식시장 안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고환율 제도 포기 이게 원래 그 어디 신문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기자를 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다음 표현을 썼는지 꼭 만나셔서 이게 심하게 딱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고환율 제도 포기라고 그러면 정부가 그냥 성장을 멈춰버린다, 신경을 안 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적절한 환율 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박수원 전문가도 이렇게 들고 오셨네요. 자, 뉴스라든지 리포트를 보면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엔화 약세가 최근에 또 주춤을 했지만 또 앞으로도 또 엔저 현상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움직이냐 이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베팅을 하자. 이 부분은 당연히 정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뭐 LG생명과학이라든지 또 한미약품이라든지 내수주 시장이 코스피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딱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저기 박수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정부가 그 고환율 제도를 포기해버리면 당연히 내수주를 바라봐야 되겠죠. 수입하는 업체들 그리고 내수 기반의 산업군들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좀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환율과 관련해서 가열차게 저희가 또 토론을 해봤는데요. 우선 일단 박수범 전문가께서 오늘 또 의견을 내주신 부분은 수출주보다는 내수 관련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또 무료 방송 통해서 환율 얘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 더 얘기 더 해주시나요? 지겹네요, 환율 이제. 네. 2014년도 상반기 투자 전략에 관련돼가지고 ssnet.co.kr 9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저녁 9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입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그 옵션 만기를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민학 전문가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안토이투 대표 두 분께 괴롭힘을 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수익률로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토이투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도 장 마감 10분 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S 통해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4248로 매수가와 비중, 종목명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마감 10분 전에 신속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이투 내일도 장 마감 15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